취준생이 들어가고 싶은 기업들, 거기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기업 2개, 카카오와 NC소프트입니다. 실적까지 좋습니다. 그러게요.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주력 게임들을 선보이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거 인터넷 은행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아마 그렇죠. 올해 내로 이제 영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게임 회사다 보니까 그 조금 튀거나 그런 좀 재밌게 쓰는 게 오히려 어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 제 친구 여동생 그 종국 씨 그 여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다음 달이잖아요. 제주도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저 못 가는데요? 이랬대요. 붙었어.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한국직업방송 철수와 존슨의 취업학 개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준생 여러분들의 영원한 동반자 전업취준생 철수입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취업계의 대통령 존슨입니다. 차렷! 경례! 바로! 네, 인사 안 해요? 인사 안 해요. 인사했죠? 인사하세요. 경례! 아, 이게 인사죠. 저희가 맨날 뭐 인사 담당자랑 기업 얘기하기 바빴잖아요. 그쵸. 저희가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한 번도 얘기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치. 그분들 그치, 얘기만 그치. 했지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얘기해보지 않은 것 같아. 그렇죠. 우리가 언제 인사 담당자로 뽑혀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 입장에서 좀 대변해줄 필요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 그랬잖아요. 적을 알아야 그 인사 담당자가 적이잖아. 애록을 버리고 후퇴 오소리의 방어선을 치고 적의 병참선을 차단한 다음 저희가 인사 담당자가 싫어하는 지원자 유형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시고 인사 담당자가 싫어하는 유형이 되지 말기로 해요. 1위 뻔뻔형. 이게 능력보다 과한 조건을 요구하는 지원자. 이게 28.6%를 예를 뻔뻔형을 들어서 뽑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 중퇴 뭐 이런데 임금은 거의 무슨 상무 수준을 요구하고 뭐 이런 친구들 말하는 거죠. 그치. 스티브 잡스 같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근데 아니 이런 친구들이 그게 있나? 있을 수 있죠. 뻔뻔하면. 자, 2위 괘씸형. 묻지마 지원. 기업명 오타든. 그러니까 전혀 그 기업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친구인데 그냥 여기 왜 왔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 저희가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8화였던 것 같은데 그 면접에서 그 읽는데 면접관이 이 친구 회사 이름 잘못 썼네? 이거를 그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친구 아예 빡빡 얼어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했어. 그거는 그 친구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앉은 인사팀 그 옆에 앉은 인사팀 쫄병한테 얘기한 거예요. 인사팀 쭉정이? 아니 이 녀석이 이것도 하나 안 골랐어? 그렇지. 이런 자소서를 올려보냈어? 통찰력 있네. 야 이 친구야? 약간 이런 식으로 딱 나오는 거지 바로. 그 잘못 쓴 친구는 죄가 없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인사팀 잘못이지. 그러니까 인사팀 거르려고 쓴 거야. 그 인사팀 쭉정이 혼내려고 쓴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뻔뻔형 아니 괘씸형. 3위 불성실형. 지각 서류 미지참. 뭐 이런 사람들 뭐 종종 있죠. 있지. 이거는 뭐. 근데 이 녀석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참. 그래, 이거 저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그 채용할 때 그 갑질 중에서 그러니까. 면접 대기 시간 엄청 길어지는 거. 정작 자기 때는 우리 한두 시간 기다리게 막 하면서. 두세 시간씩 막 길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막 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막 면접관이 안 와가지고 그냥 다 기다리고 있어. 근데 그럴 때 늦게 와도 뭐라고 그런다니까? 그쵸. 이건 진짜 웃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기 시간에 지각해서 들어오면 저도 한번 그때 LG였는데 저도 한 20분 정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온 거야. 근데 그 한 20분 정도 늦어졌는데 실제로 한 5분 정도 늦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냥 보냈어. 아예 못 들어가. 문을 그냥 잠궜어. 그러니까 딱 정각 지나면 문을 잠가 놓더라고. 거기 못 가게. 팡팡해. 근데 그래서 죄송한데 나가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때 계속 두드리고 있으면은 아니야. 그건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 계속 두드리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경비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럼 경비한테 끌려가면서 또 이렇게 계속 빡 두드리면은 저 친구 데려오세요. 지나가던 회장님이 보고 저 친구 데려오세요. 이리 오세요. 자, 그리고 4위 자만형. 능력을 실제보다 과장. 그리고 과시하는 유형. 요런 거는 그냥 들켰나 보네, 그치? 약간 어설펐나 봐. 보통 그거 과장 과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뭐 과장은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들킨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 5위는 뭡니까?
5위는 바로 준비 소홀형, 틀리거나 소극적 답변하는 등. 여기 철수 씨는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것 같나요? 저는 1번 있는 것 같고 2번 있는 것 같고 3번 있는 거. 3번은 저는 서류는 이런 적은 없고 4번이나 5번 정도 있겠네요. 그냥 기본은 했어요. 사실 저는 기본은 하고 그 그러네. 이상의 걸 못한 어떤 그런 뭐 케이스인 거죠. 기본 정도는 지키고 면접에 임하는 게 사실 그렇죠. 뭐 취업의 첫걸음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 뭐 이 정도는 진짜 뭐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그거니까. 그리고 항상 아까도 제가 그 방송 초기에도 얘기했지만 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항상 그 취업에 임할 때도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인사 담당자를 생각하면서 이거 연애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렇지. 항상 상대방이 뭘 좋아할지 어떻게 해야 어떤 선물을 좋아하는지 이런 걸 파악하고 줘야지 너무 자기 위주로 하면 안 돼. 그래 뭐 내가 이거 해도 괜찮을까 싶을 때 본인이 그 사람 입장이라면은 그쵸. 뭐 그 사람 뭐 사람 생각한 게 다 비슷하잖아요. 그쵸. 지가 자기가 그 사람 입장일 때 용납할 수 있는 거다 싶으면 뭐 그렇게 해보면 되고 뭐 그쵸. 그런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판단해 만약 보십시오.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을 계속 함께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또 달려? 자, 남자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죠. 바로 예쁜 여자 스님 먹이기, 아름다운 여자 스님의 기기. 귀여운 여자 스님 먹이기. 네, 우리의 취업 인생을 순위를 매겨보면 어떨까요? 순정남! 네. 이 코너를 하면은 진짜 매번 아니 작가님이 맨날 카톡으로 물어보잖아. 그쵸. 그거 생각하는 거 엄청 오래 걸려. 그러니까요. 아. 거의 무슨 이거 전생 체험하는 기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때마다 일십하잖아. 제가 작가님이 무슨 말 걸었을 때 그런 적은 없는데 그거 올 때마다 그냥 전 아예 확인도 안 해요. 아 그래요? 나중에 좀 마음의 준비가 되면은 그때 이렇게 딱. 근데 그만큼 사실 뭐 저희 옛날 얘기들 혹은 이 취업 에피소드를 꺼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굉장히 그죠, 힘들었던 그죠. 시절이고. 이 다시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을 자꾸 들추는 우리 작가님 화이팅! 박수! 네, 그래서 이번 질문은 이겁니다. 이전과 다르게 새롭게 지원했던 분야나 직무 베스트 3. 저는 뭐 제가 신문방송 그쪽 전공인데 저는 그쪽 계열로 지원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회계. 그 회계가 문과들이 그 지원하는 것 중에서 얼마 안 되는 그쵸. 좀 전문 지식이 필요한 그거잖아요. 근데 저는 막 다트가 뭔지도 몰랐어. 근데 가가지고 막 다르트, 이렇게 다트. 다르트 아니야? 다트.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막 이렇게 어찌저찌 해가지고 면접 들어갔는데 막 이렇게 막 재무제표 막 이런 거 이렇게 물어보는데 한 마디도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근데 회계부서 왜 썼어요? 좀 전문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뭔가 좀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했어. 그런 식으로 자꾸 마케팅만 쓰면 재미없잖아. 취업도 재미가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고, 두 번째는 그겁니다. 아예 조금 업종을 제가 화학업계를 간 적이 있었어요. 이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지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찾아보면 지원이 된 데가 있습니다. 그 영업 직군이긴 했는데 해외 영업이었죠.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생각 없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들어가지 돼? KP? KOP. 아 KOP. 거기 들어갔는데 그래서 저는 뭐 영업 마케팅 그런 거다 보니까 글로벌 영업 마케팅 팀이었는데 뭐 이 정도면 어떻게 문과 이렇게 마케팅적인 그걸로 좀 어떻게 커버가 가능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그래도 막 한계가 있어요. 문과 직무를 뽑았음에도 되게 좀 새로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게 새로 공부해야 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아예 자기가 공부하고 싶지 않은 거를 공부해야 되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의욕이 안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때 맨날 회사 가서 한 게임 고수업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렇죠. 저는 나올 일안 생각을 하고? 하고 있었으니까. 아니, 고수톱은 그 차부장님이 하셨고 저는 그때 자소서 쓰고. 아 그래요? 이 화학 계열에 이어서 저는 IT 회사에도 지원을 해봤는데 이것도 또 붙었어요. 아이 무슨 이거 지금 약간 자만형인데? 아니에요, 이거는 붙었는데 안 갔습니다. 어디죠? 원더풀 소프트라는 데가 있었어. 이 회사가 되게 특이했던 게 앱을 만드는 프로그램인가? 그거를 되게 잘 그 툴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게 되게 잘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게 그 공고를 낼 때
신입 초봉 4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딱 박아놓고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공채를. 그러니까 그 많이 알려지지 않은 기업에다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인데 아예 그냥 초봉을 딱 때려버리면서 이렇게 공채 하면서 꽤 유명했어요. 그때 요거 제가 한번 파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되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어떻게 뭐 마케팅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때 같이 또 된 회사 거기가 화학회사였어. 그래서 화학회사로 갔죠. KOP? KOP. 아. 이것도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들어갔으면 아마 좀 꽤나 고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 그때 딱 붙은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책을 줬거든요. 이거 입사하기 전까지 이거 좀 공부해 와라. 기본 사업 이런 거. 그렇지. 그래서 책을 줬는데 이게 엄청 두꺼워가지고 그거 진짜 공부하기 힘들겠더라고. 그런 거 중고나라 팔면 되는데. 팔았어. 자, 우선 저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전공이 인사팀. 인사팀은 그래도 철수 씨 전공이랑 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처음 지원했던 전공이 바로 이거예요. 인사팀을 먼저 지원했죠. 근데 아무튼 뭐 사실은 이게 내 예상과는 다르게 서류조차 붙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첫 취업 준비이기도 했고,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알고 보니까 입사가 먼저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직무보다도 입사를 위해서 영업팀을 써라. 그래서 2위는 영업팀입니다. 두 번째로 쓴 게 영업팀이었어.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니까 어쨌든 살려고 인사팀보다도 영업팀을 쓴 거죠. 그지. 그래서 여기저기 썼고 뭐 인사팀에서 영업팀에서 붙은 데도 있었고 아무튼 영업직무 쪽으로 좀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나와서 요즘엔 또 바뀐 게 이게 바로 1인데 바로 인사팀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계속 이 취업학개론이나 어떤 이 방송을 통해서 이런 관련된 정보를 많이 소개해주고 이런 경력을 쌓았잖아요. 결국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인사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쓸 때는 약간 좀 그런 위주로 쓰고 있어요. 이게 철수 씨가 이게 작가님의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 걸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게 중요한가요? 이 방송을 누가 본다고? 제가 모르는데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취업 준비하면서 나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시끄러웠다. 철수 씨부터 얘기해 볼까요? 3위. 자, 제 답이 그 작가님의 의도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 맞겠죠. 그냥 얘기해 보세요. 그게 중요합니까? 그치. 제가 얘기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치. 자, 3위. 은행 다닐 때. 다닐 때 왜 어떤 불화가 있었습니까? 불화라기보다는 집이 좀 시끄러웠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랑하시느라고? 아니 자랑도 자랑이야. 나한테 그만두라고. 아니 그렇게 일해서 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 그렇게 집이 원체 부자다 보니까. 부자가 아니고 아니 세상에 돈이 그렇게 많아야 사는 거냐. 좋은 어머니네. 아니 뭐 옆에 뭐 옆집 뭐 윤호 보면 윤호는 뭐 야간도 안 하고 그렇게 하던데 너보다 월급 덜 받아도 그냥 차라리 그런 데 가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너무 고생하는 게 보기 싫으니까 좋은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말렸는데 뭐 아버지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 해서 그만둔다니까 아버지가 계속 다니면 안 되겠니? 그때서 이제 의중을 말씀하시더라고. 아무튼 그때 약간 좀 집이 좀 시끄러웠죠. 그 정도가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럼요. 집에서 전 대화가 없잖아. 아무 대화도 없습니다. 정말 조용한 집안이네요. 그럼요. 자, 2위는 바로 그 대학 내일 다닐 때. 이때는 그만두지 말라고. 이때는 새벽 4시에 들어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전에 너무 놀다 보니까 계속 그냥 힘들어도 좀 더 다녀봐라. 그지. 계속 아버지께서도 이제 합심해서 그냥 그 어딘지도 모르지만 그 제가 회사 이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어디 다닌다고 했더니 잘 됐다. 잘 됐어. 얼마 받는지도 듣지도 않아. 회사생 힘들지. 그래서 버티고 해야 돼. 경력을 쌓아야지. 이런 얘기만 계속 하시더라고. 그것 때문에 그 대화가 없던 저희 집안이 대화가 약간 생기는 시기였죠. 아니 뭐 그러면은 굳이 그만둔다고 얘기하지 말지 그랬어요? 그냥 9시 어차피 수영하러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돈이 없잖아. 그만둔다고 말씀드리면 아니 용돈을 그리고 주시는구나. 집에서 좀 편하게 쉬어야죠. 백수인데. 그렇지 뭐 백수일 때 편하게 쉬어야죠. 자, 그리고 마지막 바로 지금입니다. 사실 지금은 집에 대화가 없거든요. 근데 너무 조용해. 이게 약간 폭풍 전야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지금. 그치. 아마 조만간 또 이게 집에 평지 풍파가 하나 맞는 말이에요. 편집 일어날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제일 무섭기 때문에 지금을 가장 좀 그런 시기가 났습니다. 기대되네요. 그렇죠? 무슨 일이 생길까 정말. 두근두근. 내가 그만두느냐? 인생을 그만두느냐. 자, 존슨의 답 3위.
저 첫 회사 그만두고 음. 첫 회사 그만두고 오랫동안 빈둥댈 때. 그러니까 뭐 그냥 저는 뭐 이때 좀 오래 쉬었죠. 거의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제가 첫 회사를 그만두고 나올 때는 아예 그냥 취업 같은 데는 쳐다보지도 않겠다. 회사 같은 데는 쳐다보지도 않겠다 하고 나온 거였으니까 일부러 좀 오래 쉬었는데 그때 동안 뭐 이렇게 어쨌든 너무 오래 쉬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 언제까지 이렇게 폐인 생활을 쓰레기같이 살 거냐, 뭐 이런 쭉정이같이. 그때 집에 약간 지원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 아니, 나가서 저는- 살았잖아. 나가서 살았는데 그게 뭐 저는 그 전세금을 지원 받았죠. 뭐 그게 지원 많이 받은 거긴 했지만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생활비나 뭐 그런 건 따로 받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과외하면서 버티고 그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첫 회사를 그만뒀을 때. 그러니까 첫 회사 그만둔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저도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 회사가 그렇게 늦게 끝나는 편은 아니었는데 너무 멀다 보니까 집에 오면 한 9시, 10시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자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부모님은 제가 뭐 힘들다는 거 모르는 거지. 그 저는 막 아침 6시에 나오고 그랬거든. 거의 그 뭐야 출근 시간이 되게 빨라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7시 반이었나? 아 진짜로요? 왜냐면은 신문. 홍보팀이었으니까 신문 나오는 걸 봐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7시 반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되게 빨리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가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걸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좀 힘드니까 관두겠다 그랬는데 조금만 더 다녀보지 그러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부모님이랑 조금 많이 대화를 하는 편이라서 이 정도였던 건데, 뭐 철수 씨 같이 이렇게 대화가 좀 없거나 그러면 오히려 조금 더 반응이 격하게 나오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격하다기보다는 저는 선행동 후 보고야. 항상 저 그만두고 싶어 이런 얘기도 아니고 저 그만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부모님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아 진짜 뭐지? 약간 이런 식이라서 사실 그렇게 저도 크진 않았어. 이미 다 저는 결심을 하고 전 얘기하는 출근할 거니까. 때도 다 붙고 나서 얘기 안 하다가 저 내일부터 출근해 이러면서 이제 이러고 마는 정도? 워낙 좀 그런 수준의 대화가 오가는 거죠. 친자 확인은 하신 거죠? 1위 뭐죠? 자, 1위는 제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아, 그러니까 제가 그때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좀 그런 거를 많이 그러셨죠. 그럼 직업도 없는데 무슨 결혼이냐. 그 회사를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해도 결혼하는 게 더 괜찮지 않겠냐.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철수 씨 그 증인 입회하에 그 혼인 신고를 딱 해버리고. 그렇죠. 제 사인이 들어가 있죠. 그때 저 취준생 그때였는데. 아, 그 이제 그 혼인 증명서 이거 할 때 또 부모님이 몰랐어? 이것까지 발급받는지는? 아 진짜로? 이거 저는 좀 후자식이네. 저 그냥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 하면은 죽이겠다. 뭐 그 정도 반응이었죠. 아 진짜로? 죽이겠다. 근데 집 빼겠다. 그냥 신고를 이렇게 한 거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어. 뭐 겨우 제가 대화를 많이 했으니까 뭐 그렇게 격한 반응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정도에서 끝난 거였고. 그래서 그때는 아무래도 뭐 부모님이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한다는 게 좀 많이 신경이 쓰이셨나 본데,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취업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거의 보면은 복덩이네. 잘 됐죠. 자, 아무튼 근데 취준생들이 과연 지금 취업 안 된 지금 이 시점에 취준생들은 얼마나 그 압박을 받고 눈치를 보고 있을지 저희가 진짜 공감합니다. 저희도 눈치 엄청 봤잖아, 그렇죠? 그래, 아니 뭐 눈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사회생활 한다고 생각하시고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살살 대셔야 됩니다. 그쵸, 맞아. 부모님들한테도 영업하시면서 이렇게 부모님들이랑 대화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뭐 용돈 끊겠다 그럴 때 이렇게 저렇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그래, 풀어 나가는 안심도 게 시켜주고 뭐 그거 어렵나? 그게 다 능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 자주에 다 쓰고 그러는 거죠. 그럼요. 네. 동시 합격한 두 회사를 놓고 고민 중이시라고요. 같은 날 면접인데 어딜 가야 할지 고민 중이시라고요. 그 고민을 저희가 말끔히 해결해 드립니다. 철수! 준순, 당신의 선택은? 이 취준생이 들어가고 싶은 기업들 그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기업 두 개, 카카오와 NC소프트입니다. 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 100위까지 있는 설문 중에서 23위. NC소프트는 24위. 한 단계 차이네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23, 24위가 사실 낮은 순위가 아닌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만 해도 거의 30개 되잖아요. 그거를 다 제치고 23위 했다는 거 대단한 거죠. 그죠. 그리고 요새 뭐 거의 대기업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두 기업들이죠. 그쵸? 카카오 같은 카카오 경우는.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게임 업계에서는 뭐 넥슨이랑 NC 쌍두마차니까. 그래서 요즘 이 회사가 거기다가 또 실적까지 좋습니다. 그러게요. 보시면은 자, 플랫폼 기업들의 기존 서비스 고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O2O 서비스들도 뚜렷한 윤곽을 드러내면서 활발한 서비스에 나설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주력 게임들을 선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올해 뭐 이제 하반기 남았는데 전부 더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는 시점이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거 인터넷 은행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아마 그렇죠. 올해 내로 이제 영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또 파장을 일으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은행을 이렇게까지 인가해 준 적이 이제 거의 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카카오랑 KT였죠? KT랑 그 GS랑 뭐 같이 하는 그 컨소시엄이 있는데 우리은행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게 이제 K뱅크라 그러고 카카오랑 뭐 이쪽에 있는 건 카카오뱅크인데 카카오뱅크가 이번에 이제 그래서 경력직을 처음 채용 공고를 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 이제 끌어갈 거를 경력직 공채를 시작했는데 그렇지. 그게 이제 한 경쟁률이 150대 1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경력직 공채 중에서는 엄청나게 높은 그 경쟁률이고 이것만 봐도 카카오나 아무튼 이 정도 수준의 기업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 관심이 높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 저희가 뭐 여기 복지제도를 먼저 알아봐야겠죠. 그렇죠. 복지의 시작은 뭐다? 바로 연봉입니다. 그지. 연봉 카카오와 그 NC소프트의 연봉 먼저 저희가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NC소프트 같은 경우 신입직 초봉은 아니 너무 저한테 좀 먼 직종이다 보니까 말이 어렵네요. 프로그래머의 경우 4천만 원, 그 외의 직군은 3,500만 원 수준. 그리고 카카오의 경우 신입 연봉 3천만 원 수준 이렇게 나오네요.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가 NC소프트에 비해서 약간 시작점이 출발점이 좀 느리잖아요. NC소프트는 그치. 오랫동안 또 게임 업계에서 장사를 해왔고 또 거의 최강자로 군림해온 게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좀 파이가 좀 크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 이익이 조금 많이 나는 구조로 좀 유명하죠. 그쵸. 그 리니지라는 게임 자체가 그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게 이소프트 거. 그래 그 리니지가 나온 지 거의 한 15년 막 그렇게 가까이 됐을 텐데 아직도 NC소프트의 가장 주력 게임일 거예요. 이게 해외에서도 잘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막 공장처럼 해가지고 이게 막 아이템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다 리니지 그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직 이거를 이을 후속 대작을 못 내고 있다는 게 여기에 딜레마기도 하지만 근데 리니지 같은 경우가 꾸준히 그 캐시카우 역할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NC소프트가 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리니지가 진짜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게임이냐면은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올렸거든요. 자기 돈 모아가지고 새로 이렇게 아이템 사가지고 한 자기 1억 5천 있다. 1억 5천 이렇게 현질이라고 하죠. 이게 되겠냐 하고 질문을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서 답변이 아니요, 이 1억 5천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 리니지 하려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이거를 하던 아저씨들을 린저씨라고 그러거든요. 그 아저씨들이 자금력이 엄청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돈을 계속 퍼다보고 아니 근데 그게 옛날 게임인데 안 지겨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 그래픽을 되게 옛날 그래픽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로 그냥 거의 투자 개념으로 게임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템을 막 그 팔아가지고. 아이템을 그 게임 회사에 내면 그 게임 회사가 그걸로 아이템을 주는 거구나. 아니지. 그거를 그 원하는 그 사람들한테 파는 거지. 이용자들끼리 주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템 하나가 막 이렇게 1억 넘어가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식의 특이한 저는 구조가 그 있죠. 아이템이 비싸다길래 그 얘네 NC가 1억짜리 아이템을 파는 줄 알았어.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블랙마켓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리니지가 재밌는 시장을 또 만들어놨네요. 그렇죠. 되게 재밌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이분들의 어떤 그 복지는 얼마나 재밌을지 한번 또 알아볼까요? 말 잘하네 이 친구. 그러게. 이거 약간 카카오의 복지제도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카카오 같은 경우 되게 좀 이미지가 괜찮습니다. 그렇죠. 이 매 3년 근속시마다
파격적인 안식 휴가와 휴가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파격적일지 한 1박 2일 정도면 되겠죠? 아, 그럼요. 그리고 휴가비도 한 15만 원은 주시겠지. 그럼 많이 주는 건데. 그치. 1박 그렇죠. 2일에 15만 원이면 그럼요. 엄청나게 주는 1박에 거야. 15만 원 많이 주는 거죠. 그리고 제주 정착금을 지원해 준다는 게 이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기 그 다음 본사가 제주도에 다음 있었죠. 때문에. 그 제 친구 여동생, 그 종국씨 그 여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다음 다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다음 들어갈 때 이제 그 제주도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저 못 가는데요. 이랬대요. 붙었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어떤 지원자들의 진짜 역량만을 평가해서 받아들이는 기업. 우리나라 대기업이면 아무리 좋더라도 그렇게 말했으면 태도 때문에 받아들이지 그래. 않죠. 진짜 그거 보면 얼마나 열린 회사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탐색 항공권. 한번 이렇게 살만한 동네인가 탐색해 보러 갔는데 갈 때 이렇게 항공권 주나 봐. 이야, 진짜 세세하네. 탐색만 해보고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계속 항공권 지원해 주는 거야. 갔다가 그냥 한남에 있을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반년 뒤에 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에헤이. 그리고 이사 비용까지 지원해주고 주택 구매용 대출을 지원해주고. 좋네. 그러니까 사실 이 다음에 제주도 옮겼을 때만 해도 몇 년 가겠어 이랬는데 이게 카카오까지 명맥을 이어는 거 보면 그러니까 좋은 문화로 남아 있네요. 아직까지. 자, 그럼 NC소프트는 뭐가 있을까요? 네. 폰트 되게 크게 써놨는데요. 그다지 특별한 게 없네요. 그러니까 NC 같은 경우에 복지카드. 복지카드. 자기 개발, 배낭여행, 체력 단련, 문화생활 모든 걸 할 수 있는 복지카드를 주고요. 거의 뭐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다 있는 거죠. 그다음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지원 뭐 이런 거 뭐 다 있죠. 그다음 사후장학금 제도.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사후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있는 신입사원들에게 공채 입사자인 그 신입사원들에게 일정 기간 한도 내에서 대출 원리금을 회사가 좀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근데 뭐 일단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기업 웬만한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 혜택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럼 연봉에서는 초봉에서는 NC 승, 그치. 복지에서는 카카오 압승.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채용 절차를 한번 알아볼까요? 두 회사 모두 크게 까다롭진 않아요. 그렇죠. 카카오 철수 씨가 맨날 지원하잖아. 맨날은 아니고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탈락 메일이 오던데? 그 얘기 여기서 왜 합니까? 저희가 이메일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심심하면 이게 새 메일이 이렇게 딱 오는데 다음 카카오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만하세요. 이거 약간 이정재 같죠? 그만하세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답니다. 제가 이 친구가 마음이 좀 그럴까 봐서 모르는 척하고 있었지만 근데 제가 여기서 아는 척을 해요? 전 국민에게? 그러니까 저 혼자 아는 척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하셔야지. 근데 부끄럽지 않은 게 그 얘기도 좀 나중에 채용 과정에 대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카카오 뭐 채용 절차를 비교 한번 해볼까요? 네, 카카오 게임이 이번에 하게 인턴 채용하는데 카카오 게임이 요새 이게 그러니까 카카오가 계속 적자다가 게임을 통해서 이렇게 흑자 전환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게임이 되게 유명한 게임이 하나 있었죠. 그 애니팡인가? 애니팡. 그러니까 게임 이 계열사가 아마 꽤 카카오 그룹 내에서도 꽤 밀어주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하게 인턴 채용할 때 보니까 이 프렌즈런이라는 게임이 있나 봐요. 근데 저는 안 하는데 200만 점 우대하면은 200만 점을 달성하면 200만 점을 달성하면은 우대를 해준다. 그런 게 되게 눈길을 아이들이 이렇게 있죠? 써서 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당연한 게 그게 그만큼 그 회사의 그 회사의 제품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경력 있는 거랑 마찬가지지. 근데 그렇다고 뭐 이거를 뭐 안 하는 사람을 배제하는 게 아니고 우대를 많이 하는 해준다는 사람한테 거니까. 우대하는 뭐 이런 가산점 같은 건 재밌네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왜 프렌즈 런만 하고 프렌즈 팝은 안 합니까? 저 이거 진짜 중독자처럼 하잖아. 그걸 자주 쓰면 되죠. 난 난 사실 프렌즈팝 고수인데 이런 식으로 이거 제가 되겠죠. 여기 이 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한 번씩 초대 메시지 한번 작가님한테도 한번 보냈고 왜 제 여자친구한테도 보내는 거예요? 그만 좀 보내라고. 팀장님한테도 한번 보냈었어요. 보낸 다음에 죄송합니다 하면 되니까. 근데 카카오 게임이 우대사항 부분이 좀 재밌네요. 신 HSK 6급 이상자. 그러니까 중국어 잘하는 사람 우대하는 거고, 그냥 경영 석사, 공인회계사 뭐 이런 게 있고. 자,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뭐 이런 거는 우대하면 하지. 인턴 지원자들한테 경영학 석사를 우대한다고요? 인턴? 학예 인턴? 요즘 동계 인턴도 아니고 학예 인턴? 요즘 석사
석사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석사하면 오버 스펙이라고 그냥 공채에도 못 들어가요. 인턴이라도 들어가야지. 그래서 MBA가 인턴을 한다고요? MBA 하고 회계사까지 딴 다음에 인턴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프렌즈런까지 통달을 하고. 카카오 진짜 대단한 기업이네요. 아, 그지. 자. 요즘에 취업이 이렇게 어렵답니다. 자, 그다음 저 NC소프트 한번 볼까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입사 지원서를 접수하고 이것도 그다지 특별한 게 없네. 그렇죠. 붙여넣기 해야겠네. 그다지 특별한 것이 없음. 서류 전형하고 NC 테스트하고 1차 역량 면접, 2차 인성 면접 뭐 똑같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게 그 인적성이랑 그 오전에 인적성을 보고 오후에 직무별로 현업에서 그 출제한 문제 그런 테스트를 보는 따로 그런 게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직무별로 뭐 이런 게 나눠져 있네, 그렇죠? 이- 이과는 무슨 코딩 뭐 이런 것도 보네요, 직무 적성에서.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거는 근데 이런 것도 특별할 게 없는 게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요즘에는 들어가는 회사 많이 같은 해요. 거 많이 하죠. 역시나 NC 소프트의 경우는 그다지 특별할 것이 없음. 이렇게 한 줄로 할 수 있겠네요. 그래 뭐 평범한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뭐 새로 준비할 게 없다는 게 얼마나 좋아.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공채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지금 인턴만 알아봤다면 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1번 자기소개. 그렇죠. 어, 맞아요. 한국- 카카오는 자기소개가 한 문항이에요. 그리고 시스템 안에서 쓰는 거고 그다음 경력 사항이 있고. 아니 이게 한글이면 1300자인데 영문이면 3900자입니다. 영문으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게요. 그리고 경력 사항도 딱 하나가 있고 네. 포트폴리오 아마 여기서 많이 크게 이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3번이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첨부해 주시오 이런 건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낼 게 많죠. 많죠. 너무 많아서 그래. 제가 오버스펙인가요? 그래서 떨어지나요? 뭐 그럴 수 있죠. 인턴 지원하셔야겠네. 인턴 지원해야 돼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런 채용 프로세스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자신의 이력서와 자소서를 저장해놓고 그 해당 직무에다 제출하기만 누르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출하기 누르고 계시는군요. 사실 일주일에 한 번도 더 할 수 있는데 너무 자주 하면 좀 그럴까봐 일주일에 한 번 그렇지. 정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되네요. 여러분들 제가 왜 안 될까요? 그거 제가 다 보고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맞습니다. 저희는 제출하기 좀 줄이시고.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는 함께입니다. 그래서 안 되나?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 아니 좀 그 카카오 생각도 좀 해주셔야죠. 계속 똑같은 자소서 들이밀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절하기. 근데 사실 이거 이력서 같은 경우에 좀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도 입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자소서 같은 경우도 1300자라는 게 좀 특별할 뿐, 사실은 거기에다 쓰는 거는 그냥 자유양식이에요. 그냥 자유양식으로 쓰는 거고, 근데 아무튼 뭐 아직까지 고군분투 중입니다만 언젠가는 꼭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면접 한 번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자소서라도 고쳐서 내든가. 그냥 제출하기만 누른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카카오 인사 담당자들은 진짜 아니 그럼 왜 그렇게 학을 만들어놨어? 뛰겠네. 아니 그럼 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매번 다시 쓰게 만들든가. 그러네. 그 사람들 잘못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NC소프트 한번 해보세요. MC 소프트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이 이렇습니다. 이 자소서가 최종 당락까지 결정 이게 이 친구들의 모토인가 봐요.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진지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수행했던 경험과 결과, 그리고 자신이 무엇인가에 빠져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그것을 수행했던 경험과 결과. 이거 제가 그때 한번 읽었었죠. 파라였던가 그랬. 이거 제가 기가 막히게 썼던 그거. 그렇죠. 그게 NC소프트였구나. 그지. 그래서 반년 동안 씨름했지만 끝내 넘어서지 못했던 셀로브, 이게 셀로브? 몬스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되게 평이한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을 이렇게 풀어 써서 그렇지 뭐 열정적으로 성취한 뭐 경험 뭐 이런 거는 대기업에서도 많이 나오는 항목이고, 그러니까 사실 여기 이 문항 자체가 특별하다기보다는 이 문항이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읽어드렸던 제 자소서 그거를 보시면은 아마 이렇게 조금 아무래도 게임 회사다 보니까 조금 튀거나 그런 좀 재밌게 쓰는 게 오히려 어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여러분도 그 그런 컨셉을 생각을 잘 한번 잡아야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면접 질문 같은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몇 가지 읽어보도록 하죠. 그렇죠. 카카오 이 경영기획 컨설팅 인사 총무 직군. 복잡하네. 여기서 분명히 제가 쓴 데가 있습니다. 아마 다 쓰셨을 걸. 스텝 직군인데 좀 총문 안 쓰고 인사 쪽으로 미친 듯이 쓰고 있어요 지금. 인사 쪽에도 그렇게 분야가 많아.
아 그래요? 채용, 뭐 조직 문화, 뭐 이렇게 나눠져 거기서 있는데 이렇게 뭐 복지 담당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네, 건가? 그게 나눠져 있어갖고 지원할 때가 많더라고. 인사만 써도. 그거 괜찮네. 그럼 어쨌든 지원할 지원할 때는 때는 계속 떨어지는데요. 지원할 땐 그냥 제가 인사 직무에 하고 싶은 이유는 그런 식으로 그냥 뭉뚱그려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 저처럼 좀 세분화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런데도 계속 새롭게 떨어지는 거네요. 자,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당신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철수 씨.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네. 탈락. 어? 자, 그리고 구글의 임원이 말하길 회사 복도에 놓인 휴지 줍는 사람이 구글의 인재상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느낀 점을 1분 정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야기해 주세요. 1분? 네. 1분 괜찮습니까? 시작됐습니다. 1분 동안 설명하라고요? 카운트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재밌네. 이런 질문 재밌네요. 그 질문 좋았어요. 그런 식으로 괜찮네. 지금 잠시 했는데요. 탈락. 면접이라도 좀 보자 좀. 진짜. 자, 근데 IT 직군에는 굉장히 좀 전문적으로 물어보네요. 네. 자바의 CG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정렬 알고리즘 중 가장 빠른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거 대각선. 그래요? 그렇죠. 대각선. 자, 근데 이 사실 카카오는 예상보다는 이 면접 질문이 특이하진 않은데 이 NC소프트는 다릅니다. NC소프트는 톡톡 튀네,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 회사들이 좀 튀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도 좀 있는 것 같아. 그쵸. 본인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자, 이 IT 인터넷 직군 지원자들이 이 면접 동안에 받은 질문입니다. 보시면은 함께 일하기 좋은 사람과 함께 일하기 어려운 사람을 설명해 주세요. 이거 좀 힘들겠네.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탈출하실 건가요? 이런 게 약간 좀 이렇게 순발력이나 창의력을 좀 보는 거죠. 아니, 이런 것도 있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의 왜 길이 3개인가요? 여기서 답은 이겁니다. 길 4개입니다. 이렇게 합격 이렇게 되는 거죠. 3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3개예요. 3개예요? 3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탈락. 그럼 탈락이고, 어차피 도박 아니에요, 인생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두 가지 기업을 살펴봤는데, 그렇죠. 철수 씨 같은 경우는 둘 다 붙었다. 그런 일은 아마 평생 없겠지만 둘 다 붙었다 그러면 어딜 가실 겁니까? 전 카카오로 가야죠. 그렇지. 그렇게 지원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카카오만 쓸 거니까. 저 같은 경우도 카카오를 쓰겠습니다. 왜죠? 카카오 프렌즈팝. 게임 쪽으로 하고 싶어요? 제가 그거 많이 뭐야? 하잖아요. 프렌즈팝 거기 들어가면은 뭐 상품권 같은 거 주겠죠? 루비 그런 게 주면은 제가 이렇게 캐릭터 하나씩 살 수 있거든요. 아니, 존슨 씨 한번 써봐요. 제 경쟁자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죠. 다양한 측면에서 이 기업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채용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됐을 거예요. 여태까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왜냐면 이 기업을 전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을 테니까. 그럼. 처음 듣는 얘기겠죠. 저희가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준비했습니까? 더 유익하고 알찬 얘기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러분 모두가 이 방송을 보지 않고 취업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달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계신 모든 취준생 여러분 건승하십시오. 건승하십시오.